지난해 9월 1조 원 규모 호주 자주포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된 한국의 K9 자주포가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석권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군의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엔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수출 효자인 K9 자주포가 엔진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독자 개발 전투기 KF-X를 공개해 세계적인 화제를 끌어모은 바 있죠.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개발을 위한 공고를 냈죠. K9 자주포 엔진의 부품 국산화를 위해 투입하는 금액만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요. 우리 육군에 보급된 K9 자주포와 K10만 2천여 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군도 유지보수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사업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STX 엔진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K2 전차 국산화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죠. 업계에서는 K9 자주포에 장착된 엔진을 생산한 STX 엔진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독일 MTU사의 기술 협력으로 생산해 국산화율이 60%에 그쳤지만 STX 엔진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이번 국산화 사업을 통해 자체 기술을 적용한다면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간 엔진 개발 중간 단계 성능 목표를 달성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등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죠. STX 엔진은 1976년 설립 이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7년 독일 MTU사와 디젤 엔진 창정비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2018년 국내 최초 방산 디젤 엔진 생산 200만 마력을 달성,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 개발 사업으로 K1A2 전차 파워팩 성능 개량을 위한 1360마력 엔진을 개발했었죠. STX 엔진은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 및 계열 전차, K1A2 전차, K9 자주포 및 K10 탄약 운반장 갑차 등의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의 구축함, 고속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등 함정에 장착되는 디젤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조 원 규모 호주 자주포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된 한국의 K9 자주포가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석권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K9 자주포는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출됐는데요. 호주 사업까지 포함하면 수출된 매출액만 총 3조 원어치에 달합니다. K9 자주포는 우리 국산 무기 중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K9이 진출한 나라는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입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호주 사업 도전 10여 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죠. 방산 전문가들은 K9이 호주 수출에 힘입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9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 등이 개발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입니다. 1989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 10여 년 동안 집중 투자를 통해 1999년부터 전방부대 배치, 지난해 20년 만에 전력화가 완료됐죠. 국내에는 K9 1100여 문이 실전 배치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실전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K9 자주포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고 김동수 ADD 본부장입니다. 육상무기 분야 최고 권위자였던 그는 10년 이상 개발에 매진한 끝에 K9 자주포 제작에 성공했죠. 그는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청력을 거의 상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포 개발을 위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이죠. K9 자주포 발사 소리는 그 위력만큼이나 어마어마합니다. ADD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청력을 거의 상실했던 까닭에 평소에 목소리가 정말 컸다. 본인 말이 잘 안 들리니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양반 목소리 참 컸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2009년 55세 젊은 나이로 순직해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사인은 과로였죠. 당시 정부는 김 본부장이 열악한 연구 기반 개선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헌신해오다 타계하셨다는 부고를 전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은 전 세계가 입증하고 있죠. K9 자주포가 명품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속한 집중 화력 제공이 가능한 빠른 발사 속도로 화력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것, 자동화된 사력 통제 장치와 우수한 기동 성능 보유에 따른 운용자 생존성 향상,
성장, 기존 견인포 대비 운용 인원 감소로 병력 감축을 진행 중인 국방개혁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K9 자주포는 구경 155mm, 55 구경장,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발사 6발, 지속 발사 2발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생할 수 있고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급속 발사할 수 있죠. 기존 견인포는 포를 사용하기 위해 병사 13명이 필요했는데 K9 자주포는 견인포의 약 3분의 1인 5명만 있으면 돼 포병 인력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은 지난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돼 독일 PG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G-45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 PGH-2000은 발사 속도 등 일부 성능에서 K9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아왔지만 수출 실적에선 K9의 확연히 뒤처지고 있죠. PGH-2000의 1문당 가격은 130억 원으로 K9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비결은 뭘까요? 우선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핀란드 수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죠. 중고 K9을 수출한 겁니다. 우리 육군에서 사용한 지 12년이 지나 전면 정비를 해야 하는 자주포를 핀란드에 수출하고 우리 육군에는 신형 자주포를 공급하는 방식이죠. 핀란드와 우리 육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윈윈 모델을 만든 겁니다. 핀란드 수출형 K9은 K9 모카리로 불리는데 이는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폴란드에는 차체만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방산 강국인 폴란드의 특성을 감안한 겁니다. 폴란드는 K9 차체에 자체 생산한 포탑을 장착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죠. 중국에 맞서는 군사 강국인 인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K9 초기 인도분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됐고 나머지 신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푸네 인근 탈레가온의 L&T 공장에서 한화 디펜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 중입니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 조달되는데 인도에서 생산된 K9은 바지라로 불립니다. K9 바지라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모델입니다. 지난 2018년 인도 방산 전시회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K9 바지라에 직접 올라가 보며 관심을 표명해 화제가 됐었죠. 수출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현지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육군은 해외 시험 평가 및 국제 전시회 마케팅에 필요한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빌려줬죠. K9 자주포가 2017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사전시회에 참가해 처음으로 미 본토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육군의 지원 덕분이었고요. 제작 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질 개선 등도 K9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수출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K9 위상에 요즘 한국하면 무조건 물고 뜯기 바쁜 중국이 또 입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인도에 200문의 K9이 수출되자 K9은 날씨가 추워지면 쏘지 못한다는 루머까지 퍼뜨리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죠. 중국에서 파키스탄에 수출한 자주포가 한국이 인도에 수출한 K9에 박살이 나는 바람에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파키스탄과 분쟁 중인 인도는 2017년 K9 100문을 구입했는데 K9을 배치하자마자 파키스탄과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자주포 SH-1 150mm 40여 문이 있었는데 무려 수동방열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도는 한국에서 직송받은 K9 신문으로 중국산 자주포 수십 대를 격파했습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나라 자주포 대응을 보고 매번 조롱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파키스탄에게 K9 정도는 SH-1 150mm가 우습게 발라버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었죠. 파키스탄은 환불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방사청은 현재 성능에 안주하지 않고 운영체계와 항법 장치를 보강한 K9A1, 원격 무인 운용이 가능한 K9A2 등으로
성능을 지속 개선해 세계 1위 자주포의 위상을 이어간다는 포부입니다. K9A1은 2018년부터 군에 투입되고 있는데 K9A2 사업은 포탄 사거리를 늘리고 분당 사격 속도를 높여 운용 병력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죠. K9A2는 K9의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동화와 첨단화 기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K9A2는 포탄 사거리 최대 54km, 분당 발사 속도 9발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K9A1의 최대 사거리 40km보다 30% 향상된 성능이며 기존 분당 발사 속도 6발보다 50% 이상 업그레이드된 수치에 해당합니다. K9A2 성능 개선 사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2028년에 우리 군은 물론 전 세계 전투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죠. K9A2가 K9의 위상을 넘어 K방산 사업을 이끌어갈 강력한 무기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독자 개발 전투기 KF-X, K2 흑표전차와 K9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00% 국산화를 이뤄 아랍에미리트, 무기 제조 강국인 이스라엘에도 수출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